안녕하십니까, 올강소입니다. 2026년 엄청난 시장의 상승 속에서 지금 시점에서 수익을 보고 싶으시다면 금일 영상 반드시 스킵 없이 시청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요, 지금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한국 증시의 상승은요, 이미 투자할 먹거리가 너무나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 시점에서 우리는 반도체에 투자할 수밖에 없죠. 주말에도 SK하이닉스만이 엔비디아의 4세대 AI 반도체인 루빈에 HBM4를 공급한다고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영업이익이 180조가 전망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시점에서 유리기판을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리기판 관련주들은 대부분이 전공정과 관련된 8대 공정에 속한 기업들이 많은 데다가 삼성전기는 유리기판을 선점하기 위해서 양산 및 시장 공급 상용화를 벌써부터 준비가 끝나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들 정말 금일 영상 단 1초도 방심하지 마시고 영상은 스킵 없이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 클릭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클릭 한 번이 월강소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2026년에도 이런 소식이 나왔죠. AI 반도체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핵심 급부상하는 유리기판을 이제 국내를 넘어서 중국까지 참전을 하면서 글로벌 양상 경쟁이 가열이 되고 있다. 즉 AI 패키징 판을 아예 바꾸는 이 유리기판을 위해서 SK와 삼성, LG가 개발을 가속화하는 상황 속에서 중국까지도 이제 뛰어든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요, 삼성전기가 상용화 채비를 갖췄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 아주 중요한데요. 연구소에서 사업화 담당 조직이 이관이 됐어요. 그리고 공급망 구축 및 영업, 기술 지원까지도 구축이 되면서 양산, 시장 공급 준비 단계까지 시작이 된 것이죠. 반면에 SKC의 자회사 앱솔릭스를 내세운 SK그룹은 유리기판 양상 시점이 기술 난제 때문에 뒤처진 모습입니다. 당초 2025년 말 목표에서 2026년 초로 연기를 했는데요. 컨퍼런스 콜에서 듀 데이트, 즉 대비하는 시점을 아직 제시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반도체에 투자를 하긴 해야 되는데 도대체 바닥권에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섹터, 미래 반도체 기술에 패권을 줄 수 있는 주식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킬 수 있는 2026년 섹터, 그것은 바로 월강소는 유리기판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 시청자님들 유리기판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한 인사이트가 필요하고요. 유리기판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지만 왜 지금 시점에서 월강소가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지 아실 수가 있는데요. 유리기판에 대한 공정의 이해,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어떤 기업에 가장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을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집중, 초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월강소가 유리기판에 대한 공정의 이해,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어떤 기업에 가장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을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집중, 초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글래스 코어 유리의 원장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자, 코어라는 것은 근원이죠. 그래서 이 코어 기판은 지금 현재 쇼트라든지 코닝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만들고 있는데요. 이런 기판을 받아서 처음으로 가공을 합니다. 이 과정의 핵심이 바로 TGV입니다. 즉 유리기판을 깎아서 구멍을 만들고 전류가 통하게 한다는 것인데요. 이 부분이 그 V라고 해서 실리콘 관통 전극이죠. 월강소가 한미 반도체를 말씀을 드리면서 TSV의 실리콘 관통 전극에 대한 핵심 TC 본도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고, HBF까지 있다. 이제 낸드의 영역까지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을 일단 차지하고요. 이 TGV라는 것은 한마디로 유리기판을 관통하는 전극이다. 유리 관통 전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부분이 핵심이죠. 그러면 코어 글라스가 이렇게 있던 상태에서 이 부분을 납품을 받으면 첫 번째로
자, 이 유리기판의 원래 모형을 이렇게 보시면서 뭐가 달라진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TGV 과정에서 미세홀을 가공을 합니다. 여기에서 TGV 장비로 미세홀 레이저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미세홀 레이저를 이렇게 주는 거죠. 이와 관련된 기업은 필옵틱스와 LPKF인데 올강소가 이와 관련돼서 필옵틱스 자세하게 장비별로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은 넘어가고요. 자, 중요한 것은 코어 기판이 이렇게 있을 때 레이저를 통해서 미세하게 이렇게 홀을 만든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홀이 생겼을 때 웻 에칭이 있습니다. 즉 식각인데요. 이 식각에 있어서 건조식이 있고 습식이 있어요. 그래서 건식과 습식에서 지금 웨트라고 했다는 것은 습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습식에 대한 식각이 진행이 되면 앞서 이렇게 조그만했던 이 홀이 이렇게 아주 넓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커졌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시드 레이어를 이렇게 만듭니다. 레이어라는 것은 외곽선이죠. 그래서 이렇게 진한 파란색 선으로 표기된 이런 선이 웨트 에칭 습식 식각이 진행이 된 이후에 시드 레이어가 장착이 됩니다. 도금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레이어를 형성을 했다. 표면층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 시드 초기 레이어에서 관련된 기업이 AMAT가 장비고 YCKM이 그리고 YMT가 소재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기업이 아니에요. 이 공정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드라이 필름을 입힙니다. 레지스트 라미네이션이라고 해서 이 필름을 도포를 하는 거예요. 이 관련 기업으로는 YCKM이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시드 레이어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위에 레지스트 필름을 입히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포토 레지스트 디벨롭, 즉 노광 및 현상으로 회로를 형성하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이 위에 있던 레이어들을 이렇게 깎아내는 것이죠. 노광 및 현상하는 기업으로 소재는 YCKM, 장비로는 AMAT가 있는데 이런 과정이 생기면은 여기가 울퉁불퉁해요. 그러죠.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여기 위에 구리를 도금을 합니다. 아직 울퉁불퉁한 부분들은 남아 있어요. 크기가 안 맞아요. 높낮이도. 그런데 이 위에 구리를 도금을 해요. 한 번 더. 이것을 구리 도금 공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와 관련된 기업으로 YMT 정도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과도금된 구리를 제거를 합니다. 자, 제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울퉁불퉁했던 기존의 라인까지 포함을 해서 여기를 전부 잘라내는 거예요. 여기를 전부 균일하게 잘라내면 지금 이제 어떻게 됐죠? 어느 정도 완성된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죠. 과도금된 구리 제거를 진행을 하고 나면은요. 이 상태에서 자, ABF 필름이라는 것을 이제 붙이게 됩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필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레진이 있고요. 하나는 서포터라는 것이 있어요. 자, ABF 어려운 말 아니고요. 문맥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갖지만 일반적인 단어로는 일본의 아지노모토사에서 개발한 반도체 기판의 핵심 소재를 말을 하는 것이고 아지노모토 빌드업 필름이라고 해서 줄임말로써 ABF라고 하니까요. 반도체 기판 내에서 층간 절연 재료로 사용되고 있다 보시면 되는데 이런 ABF 필름을 다시 라미네이션을 합니다. 즉 위에 입히는 것이죠. 위에 입힐 때는 레진과 서포터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입혀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ABF에서 열을 가해서 위에 서포터 필름 여기 보이시는 이 서포터 필름을 제거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가 돼요. 그리고 여기서 레이저 드릴링 장비로 BR을 형성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이시는 이런 틈들이 생기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 있죠. 여기가 바로 이제 BR의 초기 형성이라고 보시는데 이와 관련돼서 필옵틱스와 이오테크닉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레진 레이어에서 발생한 잔여물을 제거를 해주면요, 이런 모습의 상태가 지금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시드 레이어를 이렇게 장착을 또 해줍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집중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드라이 필름을 라미네이션을 하게 되면 이런 모습이 되어 이 상태에서 포토 레지스트를
디벨롭을 하게 되고요. 이러면 노각 및 현상으로 회로를 형성하기 시작을 합니다. 구리를 이렇게 도금을 하면 이런 모습이 되고요. 불필요한 포토레지스트를 스트립, 박리하는 과정이 진행이 되면 이런 모습까지 나와요. 그리고 나서 불필요한 시드 레이어를 제거를 하면 자, 이런 형태의 이제 거의 갖춰진 모습의 상태가 되고요. 여기에서 ETC라고 해서 회로를 검사하고 쇼트를 리페어, 수선을 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기업이 HB 테크놀로지하고 기가비스이고요. 여기서 이 빔을 사용하여 한번 전수 검사를 하는데 관련 기업은 AMAT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레이저 커트 여기를 진행을 해요. 여기를 펄스 레이저를 이용하여 하프 커트를 진행하는 것이고요. 필옵틱스와 롯데 시스템즈가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러고 나서 압력 혹은 장력을 통해 브레이크를 진행을 하면 이렇게 깔끔하게 절단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라인더로 마무리를 짓는다. 그렇게 되면은요, 자, TGV 홀이 이렇게 깔끔하게 마련이 되고, 여기에 표면에 대한 또 습식 시가까지도 진행을 하면 되죠. 범프까지 형성한 유리기판의 모습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이 부분을 완성하기 위한 공정이 위에서 진행이 됐고, 여기에서 올강소가 말씀드린 대로 원천인 코어 기판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코어 기판과 글라스 인터포저를 함께 사용을 하면은 코어 기판과 인터포저가 같이 연결이 되면서 칩들이 계속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유리기판을 만들 때 우리 시청자님들이 단순하게 보시더라도 레이저와 관련된 사용도가 많고 식각과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많다, 이렇게 여기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님들이 일일이 이렇게 복잡한 구조도까지 이해를 하실 필요는 없고, 월광소가 앞서 말씀드린 과정들을 이해를 하신다면 이제는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그림이 GPU가 HBM이 어떻게 있으며 인터포저라는 게 왜 있고 서브스트레이트가 왜 있으며 여기에 이런 솔더볼 같은 것들이 왜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PCB 기판이 왜 있는지 이 그림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유리 기판이 왜 반도체의 명운을 서브스트레이트와 인터포저에서 결정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죠. 특히나 팬아웃 레벨 패키징이라고 해서요, 지금 여기 보시는 둥그런 웨이퍼 원판을 사용했을 것보다 대면적화, 제일 먼저 앞서 유리기판에 대해서 인텔과 앱솔릭스의 원판을 보여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팬아웃 레벨 패키징을 대면적화시켜서 하게 되면 수율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된다. 그리고 여기에 유리기판이 최적화되어 있어서 TSMC는 이 부분을 바로 2026년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한마디로 팬아웃 레벨 패키징이 이런 둥그런 웨이퍼 원판을 사용을 했을 때는 뽑아낼 수 있는 칩이 요 정도인 것에 비해서 사각다이기 때문에 이 전체를 전부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앞서 인텔이 공개한 이 유리기판과 앱솔릭스, SKC 자회사, 그리고 SKC는 SK의 자회사죠. 이 유리기판의 사각형의 모양이 왜 이 추세로 가는지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이제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올강소는 판단을 하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올강소가 이 복잡한 공정 일일이 말씀드린 이유는 여기에 우리가 투자해야 될 유리기판의 핵심 기업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요, 지금부터 이 핵심 기업 하나하나 왜 앞으로 반도체 패권을 짊어질 유리기판에 있어서 이 기업이 이 분야에서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 부분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집중, 초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짚고 넘어갈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도 분명히 좋은 흐름이죠. 그러나 현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주가 속도만 놓고 보면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히든 기업 하나를
따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아직 시장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더 중요한 건 이미 일부 자금은 조용히 들어가고 있는 흔적이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종목의 특징이 있어요. 처음에는 거래량 없이 조용하게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 뉴스 하나 붙으면서 왜 오르는지 설명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는 이미 주가가 한 단계 위로 올라가죠. 그리고 지금이 바로 이 히든 기업의 딱 그런 작전 구간이에요. 앞으로의 속도는 이 히든 기업이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돈 되는 수혜주고, 그리고 이런 종목의 이름이 시장에 알려지는 순간 정말 끝나는 거죠. 그 전에 여러분들이 포지션 잡아야지 진짜 큰 수익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이 종목은 뉴스 보도 전이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딱 잡을 수 있는 시기예요. 어딘지 궁금하시죠? 하지만 제가 영상에서 이 히든 종목을 언급할 수 없는 것이, 제가 종목을 언급하는 순간 주가가 급등이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진입 구간마저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히든 이거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은 제가 비용 하나 받지 않고 전부 무료로 진입 시기, 매수가, 목표가 전부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일 불안해하시는 포인트가 바로 이거죠. 문자 했는데 갑자기 가입 같은 거 하라는 거 아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조회수가 많아야 이득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입 없고요. 비용 들어가실 거 절대 없습니다. 제가 분석한 자료로 수익 나올 종목만 골라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것이고요. 이런 이유가 뭘까요? 그냥 단발성 재미로 끝나는 종목들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실제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종목들만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지금 추천드리는 종목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수혜를 받고 있는 히든 종목입니다. 제가 무료로 드린다고 해서 수익이 적으니까 알려준다?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딱 한 주만 매수해서 정찰병 삼아 시장 분위기를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한 번만 여러분들이 경험해도 왜 제가 이런 종목을 무료로 공개하는지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하게 될 거예요. 받아보고 괜찮다 싶으면 앞으로도 제 영상 꾸준하게 보면 되는 것이고, 받아봤는데 아니라고 판단되시면은 앞으로 제 영상 무시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만큼 자신 있습니다.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지금 이 타이밍 놓치시면은요, 나중에 분명히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실 겁니다. 아, 그때 그냥 문자라도 한번 보내볼 걸. 이 한마디가 계속 마음에 남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그때 되면 이미 세력은 다 들어오고 차트는 올라간 다음입니다. 근데 지금 문자 보내시는 분들 세력보다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세력 타고 올라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세력보다 여러분들이 먼저 차트를 선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건 진짜 수익 나는 종목들 뿐이라는 거죠. 가입도, 비용 요구도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수익 나오시면 그때부터 제 채널 꾸준하게 봐주시면 충분합니다. 저였다면 속눈샘 치고 무료로 히든 종목이라도 받아보신 다음에 어떤 종목인지 확인이라도 한번 해봤을 겁니다. 딱 한 주만, 딱 한 번만 확인이라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한 번의 경험이 계좌를 바꿀 수 있는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 한번 드릴게요.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히든 종목 하나만으로 정말 보수적으로 봐도 한 달 안에 큰 폭발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본다는 마음으로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히든 문자 한 통만 보내보세요. 그 단 한 통의 문자, 어쩌면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수익의 시작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기회예요. 놓치시면 후회, 잡으면 수익.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자, 이번에 말씀드릴 유리기판 대장주는요, TGV 소재 기업입니다. 바로 램테크놀로지인데요. 이 종목 지금 주가가 바닥권이에요. 시가총액 약 650억 수준인데요. 싸도 너무 쌉니다. 삼성전기를 비롯한 국내 유리기판 기업들이 2026년 본격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SKC 자회사 앱솔릭스는 2025년 하반기부터 AMD, 아마존과 함께 유리기판 양산 돌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유리기판 제조에서 TGV, 유리관통전극 식각공정이 핵심 공정 중 하나라는 겁니다. 유리에 구멍을 뚫어서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건데 이게 엄청나게 정밀한 기술이 필요해요.
램테크놀로지는 삼성전기에 TGV용 시가객 샘플을 공급 중이며 불상계 시가객의 기본 스펙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회사는 특허 출원까지 완료해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확보한 상태이죠. 그리고 제가 추가로 확인한 소식인데요. 램테크놀로지는 SK하이닉스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협력화 단지의 1차 입주 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용인반도체 클러스터가 뭐냐고요? SK하이닉스가 122조 원을 투자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HBM 등 차세대 D램 생산 거점이에요. 2025년 2월 착공해서 2027년 5월에 1기 팹이 가동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현재 삼성전기뿐만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메이저 기업에게도 샘플 공급이 진행 중이라는 첩보가 있어요. 게다가 TGV 시가객 양산은 램테크놀로지 금산 공장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며 금산은 이미 300억 원을 투자해서 양산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550억 원 규모의 시설 투자를 확정지었어요. 이 회사가 초고순도 불화수소 대량 양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SK하이닉스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초고순도 불화수소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하게 해준 것이죠. 자, 이제 시장 상황을 볼까요? SKC 앱솔릭스가 2025년 하반기부터 유리기판 생산 확대에 나서며 공정용 소재와 부품 조달을 60% 이상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 유리기판 양산이 시작되면 시가객 사용량도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거죠. SKC는 생산 능력을 4배에서 최대 10배까지 확대하는 증설 계획을 검토 중인데요. 이건 곧 램테크놀로지 같은 소재 공급 기업에게는 매출 폭증을 의미합니다. 이 밖에도 금산 팹에서는 램테크놀로지가 HBM 전용, TSB 전용 소재를 이미 개발을 완료하고 대량 양산 체제를 구축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자,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램테크놀로지 투자 포인트 핵심 5가지. 첫 번째, 독보적 기술력이 있다. 즉 TGV 시가객 특허 출원을 완료한 상태로 삼성전기와 공동 개발에 성공해서 대량 양산 체제에 들어가고 있다. 두 번째, 메가 클러스터 입주가 확정됐다.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1차 입주 기업으로 선정이 돼서 SK하이닉스의 122조 원 차세대 신규 팹 핵심 공급망 라인 안으로 들어가서 그동안 이 기업의 염원이었던 초고순도 불화수소 대량 양산 체제를 확정지었다. 세 번째, 지금 현재도 금산 공장 300억 투자를 완료하면서 양산 인프라를 구축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용인에 550억 신규 증설도 확정된 상태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시장 타이밍이 완벽하다. 2026년도부터 유리기판 본격 양산이 시작되면 SKC 증설로 시가객 수요가 10배가 증가할 것인데 이것은 삼성전기, 삼성전자, LG이노텍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저평가됐다. 시가총액이 630억, 삼성전자가 10만 원을 넘어서고 SK하이닉스가 50만 원을 넘어선 상태에서 지금 반도체 전공정과 관련된 기업들 주가가 생각만큼 못 올랐는데요. 전공정에 관련된 기업들이지만 결국에는 TGV나 HBM 그리고 앞으로 HBF까지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헐값이다. 그리고 이 종목 9,000원만 돌파한다면 신고가 영역으로 단숨에 진입하기 때문에 세력들이 마음만 먹으면 유리기판 테마의 대장주로 만들 수도 있다. 자, 여러분 이 정도면 확신이 드시나요? 램테크놀로지는 단순한 시가객 회사가 아닙니다. 유리기판 혁명의 소재 관련해서는 혁명적인 플레이어입니다. 2026년부터 유리기판 양산이 시작되면 이 회사는 중소형 테마의 대장주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주가 4,500원 수준은 정말 기회입니다. 바닥권에서 새로운 파동이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물론 투자는 여러분의 판단이지만 저 월광소는 이 종목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시청자님에게만 알려드립니다. 저출산 테마주 대표적으로 아가방 컴퍼니, 꿈비,
에로코스. 자, 이런 종목들까지는 이미 다들 아시죠? 그런데 오늘 월강소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이 테마의 진짜 히든주를 찾았습니다. 종목 이름은 영상 끝에 딱 한 번 힌트로만 드립니다. 맞히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앨런 머스크가 한국을 지목하면서 한 말, 3세대 후 한국 인구는 현재의 3%, 5천만 명이 150만 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2024년 합계 출산율 0.75명, 서울은 0.58명, OECD 꼴찌도 아니라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51개월 연속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자연 감소 중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여기에 19조를 쏩니다. 아동수당 18세까지 확대, 신혼부부 1억 대출, 아이돌봄 소득기준 전면 폐지, 그리고 올해 2026년 이 정책들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돈이 풀리는 겁니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으로요. 아가방 컴퍼니, 에르코스, 깨끗한 나라까지, 여기까지는 시장이 다 알고 있어요. 그 뒤에 숨어있는 종목을 월강소는 찾았습니다. 자, 이제 힌트를 드려봅니다. 세 가지인데요. 맞히신 분들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첫 번째 힌트는요. 이 회사의 제품은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쓰입니다. 병원, 신생아실에서도 쓰죠. 자, 두 번째 힌트입니다. 시가총액이 극단적으로 작습니다. 그래서 정책 발표 한 번에 수백 %가 움직입니다. 어쩌면 칼날의 양면과도 같죠. 그리고 세 번째 힌트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 포인트인데요. 이 회사는 유아 스킨케어를 합니다. 0세부터 쓰는 제품이죠. 출산율이 낮아질수록 프리미엄 시장이 커집니다. 아이 한 명에게 더 좋은 걸 쓰려는 부모의 심리, 이 회사는 그걸 노리고 있습니다. 월광소가 이 종목을 주목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정책 발표 때마다 연동해서 상승하는 패턴이 나오고 있죠. 과거 데이터가 이를 증명합니다. 둘째, 저출산이 역설적으로 프리미엄 유아 시장을 키웁니다. 아이를 덜 낳으면 한 명에게 더 쓰는 겁니다. 셋째, 이재명 정부의 저출생 정책 모멘텀은 임기 내내 반복됩니다. 트리거가 지속적으로 생긴다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반드시 아셔야 할 부분도 있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매우 작습니다. 소형주 특성상 변동성이 극심하고 뉴스가 소멸하면 급락도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히든주가 되는 것입니다. 자, 힌트 세 가지 드렸습니다. 신생아실, 스킨케어, 초소형주. 이 종목 맞히셨나요? 댓글에 종목명 한번 써주세요. 정답 댓글에는 제가 직접 자료를 전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테마, 단순한 테마로 보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국가 존립을 걸고 돈을 쏟는 분야입니다. 이 흐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금일 상단 연락처를 통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월강소가 이 히든주 어떤 종목인지와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분석 자료 드릴 테니까요. 선착순이니 빠르게 이 히든주 잡아서 큰 수익 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